이거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모든 전문가분들이 참 말하기 어려운 장이 드디어 왔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라고 얘기하면 네. 다들 어떤 얘기 하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쟤는 또 맨날 또 상승이네. 아니 왜냐면 지금은 그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많아요. 네. 그 뉴스 기사도 지금 상승합니다 이런 뉴스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거의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게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게 이런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댓글이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처음에 되게 고민했던 제 책 속에 보면 제 책에 대해서 부동산 사이클 하면서 급등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이 급등기라는 표현을 처음에 만들 때 급등기. 예, 급등기라는 표현을 만들 때 처음에 제일 고민했던 게 급등기로 쓸까 혼란기로 쓸까였어요. 혼돈기. 네. 이렇게 쓰려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게 직관적이냐? 네. 급등기가 직관적이네. 아하. 근데 제가 그러면 급등기라고 썼지만 급등기라고 썼던 그 와중에 그 내용을 혼동기라고 쓰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올라가는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동기라고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혼동기라고 표현하면 누군가는 혼돈스러운 그 시간을 하락기라고 표현할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 올라가긴 하니까라고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가 그 무언가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시기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상승률은 저는 그렇게 높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상승률을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는 실망스러운 표현일 거고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한테도 실망스러운 표현일 거겠지만 내년도의 상승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렇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릅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초장기로 보자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죽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풋옵션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죽음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고 만기가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하게 되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뭐 만년 살 수 있으면 사실 이런 방송 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런 급등기라는 건 급등기는 혼란기다. 왜냐? 이 오른 가격을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정할 수가 없죠. 인정이 안 됩니다. 가격이 1년 만에 20% 지표가 20%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표가 20% 지수가 20% 오르게 되면은 저도 예전에 예전장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 가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사실상. 인정을 못 할 정도였는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락에 대한 얘기. 자꾸 이제 뭐냐면 이게 부룡님이 내년에 안정적 상승. 안정적 상승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제 뭐라 그러지 반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요. 왜냐면 얘기를 이어가려면 저도 그렇죠. 상승합니다. 맞아요. 네, 맞네요.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방송이. 그래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46만 호 공급 폭탄이 나온다. 이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46만 호 공급 폭탄. 정부에서는 이제 국토부죠. 집값 중장기적으로 하향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주택 공급 물량이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때문에 이렇게 휘청휘청 한다 그랬잖아요. 올해보다 더 많은 공급이 2022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집을 사시지 않아도 됩니다. 노영욱 장관님이 27일 집값 하락 국면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56만 가구.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30만 가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 정도 더 증가한 연평균 공급 물량을 가겠다. 그리고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도 계속
규제 풀겠다.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그 외에도 택지에도 공급하고 뭐 도심에도 공급하고 그 공급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보도자료 나온 걸 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공공에서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민관 합동 TF 만들어 가지고 건설사한테 거의 인센티브에 준하는 그런 행정 처리 속도를 보여주면서 양방에서 공급하겠다. 뭐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 공공에서 하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 민간 인센티브 줘서 가속화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양에 지금 보면은 이게 안양에도 결국에는 평래프랑 뭐 이런 것도 쭉쭉 들어오면서 공급이 있으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공급하면은 이게 좀 그런 앞으로는 집값이 좀 잡혀 있는 국면이 일단 공급할 수 있는데 다 공급하기 전까지는 뭐 재개발할 것 아주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해서 공급되고 그다음에 택지 남은 거 싹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공급 다 차기 전까지는 좀 가격이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근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자꾸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착각을 심어주고 어떤 분들한테는 본인들을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게 만드는 그런 짓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예전에 뭐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시점에도 그랬지만 집값이 오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 다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언제 제발 좀 시점을 명확하게 얘기해달라. 시점을. 그냥 자꾸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같아요. 나 앞으로 1년 연초에 항상 계획 세우잖아요. 연초에 계획 세운 거 발표하는 정도 수준만 가지고 우리한테 그 뭔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많은 물량들이 공급되는 거는 아마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금 그 택지개발지구 쪽에서 나오는 사업들일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빨라야 5년일 거예요. 그러면 중하향, 그러니까 앞으로 중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 진행되는 건 5년 후부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당장 내년부터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약간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신호를 주게 되는데 이 공급이 현실화되는 시점과 내년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얘기다.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여기서 또 사람들마다 그 판단의 선택의 판단 때문에 양극화가 나타날 거잖아요.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들. 근데 제발 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우리 그동안 있었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까지 보게 되면 가장 빨리 했던 게 제 기억으로 판교 신도시거든요. 그게 5년 걸렸어요. 판교 5년. 그 판교 신도시가 5년 걸렸고요.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는 제 기억으로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 발표났거든요. 근데 이제 입주하고 있잖아요. 검단 지금 여전히 입주하죠. 입주하거나 분양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양보해서 5년짜리와 지금 한 5년 정도 됐다고 치고 그러면 평균 10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입주를 하는 것들은 10년을 한 얘기인데 2021년 기준으로 2031년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야 5년과 평균적으로 10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후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꾸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지 않느냐. 물론 그 목적과 그 의미는 알겠으나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걸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의 그 선택 잘못, 판단 잘못에 의한 그 책임은 안 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고 그리고 이거 택지개발지구 말고도 또 이제 개발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요. 이 비하인드를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 그 건설업체한테 메리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용적률 풀어주고 뭐. 용적률 풀어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득이죠.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 근데 돈 벌어야 되는 건설사들한테는 별로 큰 이득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들이 그 눈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그리고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될 안전진단.
안전진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에서 발표 정도 수준이지 네. 사실 이걸 가지고 그래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지금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자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월 중에 국토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1월 중에 모셔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부룡님이랑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따로. 예. 같이 하게 되면 또 이제 여기 그 채팅방에 난리가 날 테니까 나기 그건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제재에 대한 얘기들, 뭐 택시 공급에 대한 얘기들 한번 좀 자세히 좀 여쭤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만약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네, 그 네.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다면 네네. 그거는 그 공급 네. 속도에 대한 부분. 네, 명확하게 해주셔야 그다음에 될 필요가 이런 있으니까. 시그널이 실제로 내년에 이런 공급을 한다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실체적 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실체적 진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그리고 제가 국토부랑 친해요. 그러세요. 네. 국토부 거 많이 그것도 하고 네. 컨텐츠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네. 너무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내년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 네. 일단은 거시적인 변수가 없다는 뭐 예를 들어서 2008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몰랐잖아요 올지 네. 리먼 사태를 예견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거시적인 변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내년은 안정수속 가격 상승, 네, 소폭 상승. 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뭐 급락이 나온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거기를 내가 실거주를 할 생각이라면 실제 그 가격이 있는지 일단 가서 봐야겠죠. 네. 12억이 안양 동안구에서 12억짜리 아파트들이 9억이 됐다 그러면 실제 9억짜리 매물 있는지 찾아보고 네. 만약에 있다면 사는 것으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고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금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어쨌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니까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요즘에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정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혼동기에는 네.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걸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기존에 사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팔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더 사지도 않고 왜 더 살 수도 없어요. 너무 취득세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말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좀 하여튼 네, 부룡님 책 좋습니다. 부룡님 책 네네네. 부룡님 그 책 제목이 뭐죠? 제 책 제목이요? 네.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라고 하는 네, 책이죠.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5월에 나왔던 저자 신형강의 부동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광고까지 해주시네요. 아니 뭐 오늘 내용이 좀 어떤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 책을 보시면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북으로 사시면 11,340원에 사실 수가. 그러니까 제가 있죠. 하락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내년에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분양 신호예요. 네네. 미분양 신호를 보고 있는 게 분명히 내년에 미분양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어딘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제 대구 나오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나올 것이냐 아닐 거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지금 많이 오른 건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히 좀 확인해 보시는 거.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너무 또 호들갑스럽게 거봐라 하락신호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쌓여가는 과정 네. 그게들이 결국 하락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여러분들 좀 만약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